22년 경력 신입 패럼 오디오가 DAC를 출시했습니다. 제품명부터 외관 그리고 설계까지 뭐 하나 평범한 게 없는데 과연 소리까지 비범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몇 년간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과 음악성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완성도를 갖춘 브랜드들을 쏟아내며 급부상하는 지역이 바로 동유럽이죠. 언뜻 떠올려봐도 10손가락을 넘어가는 네로라 하는 브랜드들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유럽 문화의 중심지이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위치한 패럼 오디오일 것입니다. 지난 인터뷰 영상 제목에서 22년 경력 신입이라고 얘기한 바와 같이 패럼 오디오의 제조사 HEM은 마이텍과 22년간 협업하며 수면 아래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ODM과 OEM을 도맡은 실력이 검증된 숨은 고수이기 때문이죠. 패럼 오디오의 브랜드명에는 바르샤바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제철업과 자동차 생산이 주된 지역 산업이었는데 패럼의 대표 마르친 하메를라의 아버지 역시 평생을 제철업에 종사하며 대장장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된 노동으로 일궈낸 바르샤바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라틴어로 바르샤바 지역 혹은 철을 의미하는 패럼으로 브랜드명을 지었다고 하죠. 제품명에도 각종 언어로 이루어진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사의 첫 제품인 전원장치 힙소스는 하이브리드 파워 서플라이의 합성어, 오르 헤드폰 앰프는 네덜란드어로 귀, 에르초 헤드폰 앰프 겸 DAC는 에스페란토어로 광석을 뜻하죠. 자, 그럼 이번 리뷰에서 소개할 DAC 겸 프리앰프인 반들라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독일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DAC 혹은 DAC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의 준말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변환기라는 뜻입니다. 즉, 제품명을 컨버터 혹은 변환기라고 지은 셈이죠. 굉장한 자신감이 엿보이죠. 패럼 오디오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반들라 역시 패럼 오디오 특유의 패밀리 룩을 띠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매트 블랙 마감 그리고 전면 패널 좌측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코르텐강 패치까지 모두 동일하죠. 참고로 코르텐강 패치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패럼 오디오 로고는 스마트폰과 같이 앰비언트 센서에 맞춰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거나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3mm 두께의 전면 패널 우측에는 오르와 동일한 크기의 볼륨 노브가 그리고 중앙에는 힙소스보다 큼지막한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케이스는 동일하지만 전면의 노브나 디스플레이, 입출력단 등은 제품별로 다 상이하다는 얘기죠. 자세히 보면 전면에 버튼이 하나도 없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가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작해보면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가 터치 스크린을 통해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죠. 덕분에 반들라의 첫인상은 매우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후면의 단자들은 아날로그, 디지털, 전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밸런스드 XLR 출력, 싱글 엔디드 RCA 출력까지는 아날로그 입력단, 중앙에 AES EBU, 동축, 옵티컬, HDMI ARC, IS2, C타입 USB 입력까지는 디지털 입출력단입니다. 이어지는 트리거, 힙소스 전원장치와의 연결을 위한 DC 전원 입력, 기본 제공되는 어댑터 혹은 서드파티 전원장치와의 연결을 위한 2.5, 5.5mm DC 입력은 전원 관련 단자입니다. 이 가격대의 DAC들은 XLR 단자가 없거나 있어도 RCA에서 단순히 단자만 변환해 놓은 일명 무늬만 밸런스드인 경우가 많은데 반들라는 내부 설계부터 밸런스드로 구현되어 제대로 된 밸런스드 출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볼륨단과 싱글 엔디드 RCA 입력단의 지원으로 다른 소스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프리앰프 역할도 수행하죠. 참고로 RCA 입력단으로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는 볼륨 제어나 아날로그 출력단에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바로 밸런스드로 변환되고 전체 신호 경로에서 지속적으로
밸런스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디지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HDMI, ARC와 C타입 USB입니다. 모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HDMI, ARC는 영상 소스용으로, C타입 USB는 스마트 기기 유저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반델라가 터치스크린과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치중한 편리한 DAC 정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맛보기일 뿐. 반델라의 진가는 내부 설계에 있습니다. DAC 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롭게 코딩하고 커스터마이징 했으니까요. 신호 경로 순으로 따라가 볼까요? 먼저 좌측을 살펴보면 전원부와 조정 및 필터링 스테이지가 전체 기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힙소스로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전원부에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할애했느냐? 그 이유는 힙소스가 전원 공급의 시작점으로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만 할 뿐, 교류로 변환된 이후에 작은 전압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할애하며 공들여 설계한 겁니다. 그 옆으로는 ARM CPU와 두 개의 펨토처 클럭, 그리고 버브라운 SPDIF 칩이 위치하고 있는 보조 기판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판은 세르체라는 이름의 맞춤 프로그래밍된 ARM 프로세서 기반 플랫폼으로 폴란드어로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모든 컨트롤을 처리하고 디스플레이에 출력해주며 USB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입력에 대한 수신기 기능을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 경로를 상당히 단축시켜 주어 디지털 입력의 작업 흐름을 최적화해주고요.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페럼은 반델라용 고성능 보관 필터 및 노이즈 쉐이퍼를 설계하기 위해 고성능 업샘플링 도구인 HQ 플레이어의 개발자 주시 라코와 협업했습니다. PCM 신호는 연속적인 신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불연속적인 신호에 담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신호가 갖고 있는 최대 진동수에 대해 2배 이상의 진동수를 갖고 샘플링을 진행해야 한다 라는 나이퀴스트 샤논 샘플링 이론에 기반합니다. 즉 44.1kHz 오디오를 사용하면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인 22.05kHz까지 원래 파형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상적인 필터 설계는 22.05kHz 이상의 것은 모두 감쇄시키고 미만의 것은 모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반면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기성 DAC 칩에는 이를 적절히 수행하는 필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르체의 연산 능력을 사용하면 이러한 새로운 HQ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측정치의 개선은 물론 청감상으로도 기본 제공되는 ESS 필터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음질을 제공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100MHz 클럭과 ESS사의 최상위 DAC 칩 ES9038 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IV 스테이지가 좌우 대칭으로 이어지죠.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IV 스테이지는 반델라 사운드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 크기의 DAC는 채널당 단일 듀얼 OP 앰프를 사용해서 IV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풀사이즈 DAC는 많은 경우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설계하죠. 페럼 오디오가 반델라의 제한된 크기에 최대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병렬로 연결되는 ES9038 프로의 전류 출력을 왜곡 추가 없이 구동하기 위해 두 개의 분리된 IC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앰프를 통해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한 거죠. 이러한 방식은 타사 DAC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ESS 칩을 사용한 타사 DAC와 완전 차별화된 사운드를 발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위로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출력 버퍼 스테이지에는 4개의 채널 모두에 별도의 IC를 사용하며 전력 출력과 관계없이 완벽한 채널 밸런스를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디스크리트 구성 요소와 4개의 엑시콤 아날로그 릴레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뮤지스사 어테뉴에이션 IC는 아날로그 볼륨을 담당합니다. 볼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디지털 볼륨 선택 시 모든 감쇄는 세르체 프로세서에 의해 디지털 도메인에서 수행되고 아날로그 볼륨 선택 시 DAC가 디지털 신호를 최대 레벨로 변환한 다음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레지스터 레더 IC를 통해 감쇄가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조작을 최소화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더 좋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지만 디지털 방식 또한 보다 정밀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CA 입력단 바로 밑에는 몇 가지 IC와 디스크리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프리앰프 스테이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하프 사이즈의 DAC에는 프리앰프 스테이지가 부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 감안했을 때 반들라에 이렇게 출력 스테이지와 프리앰프 스테이지가 별도로 설계되어 있는 건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들라는 일반적인 ESS 칩을 사용하는 DAC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전원 공급 구현 방식, 디지털 처리, IV 변환, 버퍼 및 아날로그 프리앰프 스테이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패럼 오디오의 노력이 어떤 소리로 귀결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청음은 룬을 통해 크렐의 K300i 인티앰프와 매지코 A1 북셀프 스피커를 연결해서 진행했습니다. 반델라는 순수 DAC로만 활용했고요. 참고로 이번 리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수입원에서 고맙게도 힙소스를 함께 보내줘서 반델라 단독 구성과 반델라 힙소스 조합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DAC 칩을 쓰더라도 설계 방식에 따라 사운드는 상이할 수 있지만 칩 제조사별로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가령 ESS사의 경우 입자가 곱고 질감이 촘촘해서 은은하게 들리지만 음색은 도회적이고 음의 두께는 약간 얇은 편입니다. 또한 주파수 대역은 넓지만 다이내믹스는 상대적으로 좁아 평탄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반들라가 들려주는 제니퍼 원스의 Somewhere Somebody는 좀 달랐습니다. Must be a million boys living in a great big city. I know that one of them is just right for me. 마치 버브라운의 R2R 칩을 사용한 것처럼 음선이 도톰하고 순도가 높았으며 피치는 약간 낮은 듯 중심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 보컬의 감정선이 매우 잘 느껴졌죠. Somewhere somebody waiting for me. Someone somebody searching, praying. Tell me what the world. You know. 아울러 기타는 파워풀하고 저음이 탄력적이며 윤곽이 분명한 게 심지가 뚜렷했고요. Catch somebody's eye, but all that should have been, it would have been, might have been, and it could have been, slipping away, and they walk right on by. I know somewhere, somewhere. 이어서 이지 오우에가 지휘하고 미네소타 관현악단이 연주한 림스키 콜사코프의 눈아가씨 모음곡 중 고개사의 춤을 들어보면 반들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들라는 기본적으로 도톰하고 약간은 묵직한 음색을 들려주는데 이러한 성향은 자칫 둔하고 답답하게 들릴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들라는 이를 높은 해상도로 타개합니다. 곡의 포문을 여는 현악은 튼실하고 육중함이 느껴지지만 탁월한 다이내믹스로 듣는 재미를 배가시켜줍니다. 단조롭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강약을 오가며 밀당을 한다고 할까요?
여기에 더해 상당히 작고 고운 입자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악기들의 아기자기한 연주를 세밀하게 표현해줍니다. 반면 깊이 표현은 보통 수준이었는데 해상도와 다이내믹스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말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딕 하이먼의 From the Age of Swing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소프트 윈즈를 들어보았습니다. 볼륨감 넘치는 피아노와 색소폰이 공간을 가득 메우며 다채롭고 익살맞게 연주됩니다. 관악기 하나하나에 다양한 표정과 표현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현장감과 리듬감 역시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힙소스를 연결해서 동일한 곡들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꽂자마자 가장 먼저 포착되는 변화는 배음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반들라를 꼈을 때 음이 도톰해지고 음의 가지수가 늘어나서 세밀하다는 느낌을 줬다면 힙소스는 여기에 더해 볼륨감과 풍성한 배음으로 각 악기의 존재감과 실체감을 확 살려줍니다. 각 악기의 풍성한 울림이 무대 곳곳으로 스며드니 공간감이 향상되며 자연스러움 역시 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권위감입니다. 힙소스는 각 악기의 소리를 더욱 깊고 묵직하게 표현해줍니다. 반들라가 탄력적인 저음과 분명한 윤곽으로 심지가 뚜렷한 소리를 들려줬지만 고운 질감 때문에 권위감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면 힙소스는 반들라를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표정과 표현력은 그대로 살리면서 묵직한 볼륨감과 풍성해진 배음으로 박력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은 스테이징의 변화입니다. 고무적이게도 앞서 언급했던 무대의 깊이가 소폭 확장되면서 각 악기의 세로 간 거리가 늘어나고 여기에 풍성한 배음이 더해지니 훨씬 입체적인 소리로 변모합니다. 각 음이 뻗어나가는 범위도 넓어져서 무대뿐만 아니라 공간 역시 더 커진 느낌을 주고요. 요약하자면 반들라는 ESS의 다양한 기능과 넓은 주파수 대역 그리고 높은 해상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얇은 음 두께, 도회적인 음색, 좁은 다이내믹 스포, 맥없는 심지 등을 개선시킨 수준 높은 DA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상도와 다이내믹스를 향상시킴으로써 도톰하고 약간은 묵직한 음색을 둔한 느낌 없이 세밀하고 다채롭게 만든 점은 괄목할 만한 점입니다. 여기에 힙소스를 추가하면 각 악기에 권위감이 부여되고 소리가 풍성해지며 무대가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입문형 DAC에서 반들라로 교체했을 때의 변화와 힙소스를 추가했을 때의 변화는 그 양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굳이 급수를 나눠보자면 반들라가 중급기에서 고급기 사이, 반들라 힙소스의 조합은 하이엔드의 성능을 보이지만 그보다는 힙소스가 반들라를 완성시킨다 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전설의 포켓몬 반들라, 힙소스를 통해 완전체로 진화하다.